지방간이 있는데 콜레스테롤 약 먹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건강검진 같이보기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소견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게 나왔나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어차피 간이 안 좋은데 콜레스테롤 약은 간에 부담 준다고 하니까 일단 약은 나중에 생각하자. 그리고 약 처방을 미뤄두십니다. 그런데 이 판단 절반은 맞고 절반은 위험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방간이 있을 때 콜레스테롤 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같이보기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간이 나쁘면 콜레스테롤 약 못 먹는다는 이 생각이 실제로 두 가지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지방간이 있고 콜레스테롤도 높은 분이 지금 간이 안 좋으니 약은 나중에라고 하시면서 몇 달 심지어 1년 이상 치료를 미루십니다. 그런데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요즘은 대사이상 지방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질환이 있는 분들의 주요 사망 원인 1위가 간 질환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입니다. 콜레스테롤 치료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반대로 간 기능이 심각하게 나빠진 상태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간 기능이 중증으로 저하된 경우에 스타틴을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본인의 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계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오늘 영상을 보시면 해결됩니다. 먼저 왜 지방간과 콜레스테롤 이상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요즘 학계에서는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 대한간학회 최신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명칭을 공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비만,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이 네 가지가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지방간과 콜레스테롤 이상이 함께 나왔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뿌리에서 자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따로 보지 말고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많은 분들이 지방간이 있으면 콜레스테롤 약 못 쓴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스타틴을 쓰면 안 되는 경우는 간 기능이 중등증 또는 중증으로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입니다. 단순한 지방간, 즉 간에 지방이 좀 끼어있는 정도이고 간 수치가 경미하게 올라가 있는 수준이라면 스타틴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내 의약품 설명서에서도 중등증 또는 중증의 간 기능 장애 환자에서는 스타틴 사용이 권고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경미한 간 수치 이상이 있는 경우는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단순 지방간이 있는 분들에서 스타틴이 심혈관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 수치가 정상의 3배 미만으로 경미하게 높은 경우에도 스타틴을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이 판단은 의사 선생님이 현재 간 기능 상태, 간 수치 수준, 심혈관 위험도를 종합해서 내려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콜레스테롤 약 사용에 신중해야 하거나 쓰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간경변, 즉 간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는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로 스타틴 사용이 권고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담당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간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입니다. 간 수치, 즉 ALT나 AST가 정상 상한치의 3배를 넘는 수준으로 심각하게 높은 경우에는 스타틴 사용 전에 원인 파악이 먼저입니다. 왜 수치가 그렇게 높은지, 바이러스 감염인지, 알코올성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약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급성 간질환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급성 간염이 진행 중이거나 황달이 생기는 등 간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스타틴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순 지방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콜레스테롤 약을 무조건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간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높다는 소견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간 수치 수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방간 소견을 받으셨다면 함께 나온 ALT, AST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세요. 정상 범위인 40 이하이거나 경미하게 높은 수준이라면 콜레스테롤 약 사용을 의사와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수치가 정상의 3배 이상으로 높다면 원인 파악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두 문제를 함께 다루는 의사를 만나세요. 지방간은 소화기내과나 간내과에서 보고 콜레스테롤은 내과에서 따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는 내과 전문의와 통합적으로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곳에서 각각 약을 받다 보면 서로 다른 약이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지난 7편에서 말씀드린 다재복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습관 개선이 두 가지 모두에 효과적입니다. 지방간과 콜레스테롤 이상, 이 두 가지는 공통된 해법이 있습니다. 체중 감량, 탄수화물 줄이기, 유산소 운동, 금주. 이 네 가지는 지방간을 호전시키는 동시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간이 있는 분들에게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은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에서 60분씩 중등도 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최소 6주 이상 꾸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게 지방간 치료에도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약만큼 아니면 약보다 더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미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중에 추적 검사에서 간 수치가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간 수치가 오른 원인이 반드시 스타틴 때문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지방간이 악화돼서일 수도 있고 다른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원인일 수도 있고 음주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올랐을 때 본인이 임의로 콜레스테롤 약을 끊지 마시고 의사에게 알리세요. 특히 이런 정보를 준비해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약 복용 시작일, 최근 음주 여부, 새로 시작한 건강기능식품이나 다른 약 여부, 간 수치가 올라간 시점. 이 정보가 있으면 의사가 원인을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스타틴으로 인한 간 수치 상승은 대부분 경미하고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한 수준으로 간 수치가 오른다면 약을 조정하거나 종류를 바꾸는 방법이 있으므로 임의로 끊지 말고 반드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생활 주의사항 하나입니다. 자몽 주스는 콜레스테롤 약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성분이 스타틴 계열 약물의 간 대사를 억제해서 약물의 혈중 농도를 과도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 부작용이나 간 부작용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스타틴 계열 약물 복용 중 자몽 주스 섭취를 피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몽 자체도 자몽이 들어간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 3가지를 드릴게요. 하나, 지방간 소견과 콜레스테롤 이상이 함께 나오신 분들 검진 결과표에서 ALT, AST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세요. 40 이하라면 경미한 수준, 40에서 120 사이라면 중간 수준, 120 이상이라면 원인 파악이 먼저입니다. 둘, 간이 나쁘니까 콜레스테롤 약은 나중에라고 미루고 계신 분들, 지금 담당 의사에게 제 간 상태에서 콜레스테롤 약 써도 되나요? 이 한 가지 질문을 꼭 해보세요. 단순 지방간이라면 생각보다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셋, 이미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 자몽 주스를 드시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피하세요. 오늘부터 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3편에 걸쳐 다뤘습니다. 4편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운동이 핵심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후속편에서는 약을 언제 시작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에서는 지방간이 있어도 간 기능 상태에 따라 콜레스테롤 약을 쓸 수 있다는 것, 두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달라지셨습니다. 간이 나쁘니까 약은 나중에가 아니라 내 간 상태가 어느 정도이고
콜레스테롤 위험은 얼마나 되는지 의사 선생님과 정확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 대화 하나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결정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지방간 소견 받으셨는데 콜레스테롤 약을 미루고 계신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이 영상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저장 버튼도 눌러두시면 나중에 검진 결과표 보실 때 다시 꺼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건강검진 결과표에서 놓치기 쉬운 신장 수치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크레아티닌과 EGFR 이 두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결과표에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건강검진 같이 보기와 함께 결과표 더 이상 혼자 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